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동차가 2014년식 제규어입니다. 슈퍼차저가 붙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슈퍼차저입니다. 경고등이 떴어요. 어떤 경고등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스캐너에 나온 모습을 여기 메모해 놓은 겁니다. P0156, P0060, 그리고 P0056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보이십니까? P0156 산수 센서 회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뱅크2의 S2입니다. 그 다음에 P0060이죠. 산수 센서 히터 저항입니다. 뱅크2의 S2입니다. 히터 저항이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그널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P0056이 나오죠. 산수 센서 히터 제어 회로 단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어때요? 뱅크2의 S2라고 되어 있죠. 산소 센서가 4개가 있죠. 뱅크1 쪽에 S1, S2, 뱅크2 쪽에 S1, S2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고등을 띄워주는 것인가? 여러분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P0156, P0056, P0060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뱅크2의 S2입니다. 여러분께서 권영우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처음 영상을 열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V엔진입니다. 6실린더짜리 V엔진 이렇게 135, 2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여러분들이 뱅크1 또 뱅크2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2번, 4번, 6번 실린더에서 폭발한 배기가스가 연소가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에 촉매가 있겠죠. 촉매 위에 있는 거 얘는 S1입니다. 촉매 밑에 있는 거는 S2가 되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모두가 다 S2입니다. 즉 뱅크2의 S2가 되는 거니까 뱅크1 쪽은 정상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뱅크2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S1이 빠진 상태에서 S2만을 고집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자동차 정비에서 지금 얘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분석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석이라 그 왜 필요합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셔야 되겠죠. 흡입, 압축, 그리고 점화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배기로 나간다. 이 배기라고 하는 써놓은 글씨를 여기에다가 S1을 붙이고 배기로 나가는데 여기다가 S2라고 하고 이 배기 부분이 촉매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촉매에서 S1에서 정상적인 시그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산소 센서는 기준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한다. 그런데 S2에서는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 중심 이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깔린, 즉 0V에 거의 가까운 전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방금 보셨던 P0156, P0056, P0060 세 가지 고장이 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뭘로? 그래픽이나 또는 파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픽을 봐도 또는 파형을 봐도 모두가 다 0V에 가까운 시그널 전압이 S2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S1을 보니 피드백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라고 한다면
센서 불량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센서 불량 맞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선생님 또한 센서를 바꾸셨답니다. 그런데 안 없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진단 또는 분석, 이거를 빠뜨린 상태로 진단을 안 했거나 또는 분석을 안 했거나 그냥 단순 센서만을 교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픽을 이용해서 또는 파형을 이용해서 보면 S2에서 정말로 센서가 죽었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S1에서 시그널이 그나마 기준선보다는 아래쪽에서 적색선처럼 그래프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촉매를 거쳐가면서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0V에 가까운 시그널 전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ECU는 지금과 같은 경고등을 띄워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방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를 가져올 때는 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가져오시라고. 서울 쪽에서 오셨는데 손이 안 들어가는 자동차를 갖다 맡기시면서 오늘 가능하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글쎄요, 오늘 못 끝냅니다. 내일까지 가도 끝내기가 힘든 자동차입니다.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 스캐너에서 분석을 안 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고장 코드만을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고장 코드를, 들으세요. 뭐야? 물었어요. 고장 코드만을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래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찍는 김에 여러분께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배기가스가 유입입니다. 들어오고 촉매를 거쳐서 나갑니다. 여기에 S1, 여기에 S2가 있다. 그런데 S1에서 귀신같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런데 S2에서 0V에 가까운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원인은 뭐냐? 바로 촉매 자체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간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곧 어딘가가 터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터진 게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것이 배기가스가 오는 게 기준선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상태에 웨이브가 있다면 촉매를 거쳐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냉각이 되겠죠. 냉각이 되면 얘가 S2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기준선을 중심으로 거의 0V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센서를 바꿀 필요도 없고 촉매를 바꿀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에서 뱅크2에서 연소불량을 일으킨다. 연소불량을 일으킬 조건이 뭐예요? 연소불량을 일으킬 조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압축 플러스 점화가 되는 겁니다. 압축이 불량하거나 점화가 불량하거나. 그리고 압축에 영향을 주는 게 뭐죠? 오일이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 점도, 오일 점도가 높으면 압축 불량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점화 불량은 뭐예요? 간극 또는 갭, 플러그 갭. 얘가 비정상이면, 즉 뱅크 1에 비해서 뱅크 2가 간극이 넓거나 좁으면 연소불량을 일으켜서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센서 불량으로 판단하고 센서를 바꿨던 것이 헛수고였다는 거죠. 곧 센서는 안 바꿔도 되는데 센서를 바꿨다. 결국 오일 교환이나 스파크 플러그 갭을 조절하거나 또는 뭐 스파크 플러그 성능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카메라를 가지고 배기구로 가서 연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피부 메탈을 이용해서
배기구에 손을 대보면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압축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 피부 메탈을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봐라. 그래서 고온, 중온, 저온, 만일에 저온으로 나온다 그러면 압축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온으로 나온다 그러면 점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으로 나올 때는 스파크 플러그 갭을 키워봐라. 그리고 시동 걸어서 또다시 배기구에서 피부 메탈을 이용한 온도를 측정했을 때 온도가 내려갔다, 온도가 올라갔다, 이거를 체감해 보셔라. 그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동차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어떤 분께서 일찌감치 전화 주셨어요. 영상과 똑같은 현상이 제 차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을 건성으로 보셨다는 뜻이에요. 썸네일이 뭐였습니까? 갭이었잖아요. 그렇게 측정했을 때 흡입도 압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스파크 플러그 갭을 봐라, 갭을 조정하라, 그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을 보시면서 주 요지가 무엇인가를 전화를 먼저 걸지 마시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반은 정비자가 됩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젊은 정비사분들이, 노인들은, 나이 많은 사람은 전자제어 차량에 잘 모른다, 오직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동차를 안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데, 그 젊은 정비사들이 자동차를 배웠다 했을 경우에 그 친구보다 더 젊은 사람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배웠겠습니까? 자기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후배들한테, 젊은 직원들한테 정비 기술을 가르쳤어요. 어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분명히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배웠으면 나이 많은 사람의 실력이 더 좋은 거예요. 물론 나이 많다고 무조건 실력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남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분은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손님의 입장으로서, 자동차의 소유자의 입장으로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겠구나 라고 인정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즉 젊은 사람도 누구한테는 배웠다, 그러면 당신보다 더 젊은 사람한테 배웠냐 라고 물으셨어야 돼. 근데 아니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배웠는데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실력이 더 좋은 거지 왜 당신이 더 실력이 좋다라고 하느냐라고 반문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합당한 논리 정연한 설명이 있으면 믿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마시고 그냥 헛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이제 스캐너로 가볼 생각입니다. 보드에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가기 전에 P0156, P0056, P0060 이거 있죠? 자, 맞아요. 모두가 다 뱅크2의 S2에서 시그널이 이러지 못하고 또는 위에도 아니고 밑으로 깔려 있다. 현재 이런 모습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데이터를 보면서 특이점이 있으면 영상화 시켜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얘는 아이들 상태입니다. 저렇게 세게 밟을 필요 없고, 자, 위에서 세 번째 거 이쪽 코너를 보면 1.3 나왔죠. 근데 그 밑에 거는 얼마나 나왔나 보세요. 0.9입니다. 아이들에서는 0.6으로 나옵니다. 앞에 있는 센서에 비해서 뒤에 있는 센서가 저온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두 개 보시겠습니다. 728도, 734도, 30도 나오죠. 비슷하게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속을 했더니 연소 상태는 괜찮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숫자가 0.2, 위에는 1.3 나왔죠. 그러니까 1.3에 비해서 0.2는 너무나 희박하게 나온다, 저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CU가 이것을 고장이다 라고 지금 판정한 거예요. 그러면 회로가 문제가 있나, 히터 저항에 문제가 있나,
제어 회로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슈는 세 가지 P0156, P0056, P0060 세 가지를 띄운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놓으면서 1.3과 0.2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엑셀 좀 놓으라보세요. 제가 엑셀을 놨어요. 어떻게 0.1, 위에 거는 1.3. 다시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도 편차가 크죠. 0.5도 올라오네. 이제 연소 분량이 있던 것이 쭉 계단처럼 올라가죠. 기다리면 다시 또 쭉 내려갑니다. 연소 상태가 가속할 때는 공기와 연료 분사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았다가 밟았던 거를 놓으니까 분사된 연료가 덜 타고 나가는 겁니다. 촉매에서 또 타면서 0.8V까지 상승한 거고, 이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공연비 제어를 하는데, 촉매 온도를 보면 밑에가 609도, 8도, 여기 위에는 605도, 4도 나오죠. 연소 상태는 좋죠. 현재 트렌드가 이렇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촉매죠. 촉매에 S1, S2가 붙어 있는데, 이 자동차는 보니까 배기 매니폴드가 있고, 배기 매니폴드 끝단에 S1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단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S2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결국은 여기 온도가 0.2V로 나왔고, 여기는 1.3V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곧 이 자체는 지르코니아 센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걸로 나왔다는 얘기는 지르코니아 센서이면서 여기 온도가 고온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더 가면 1.3이 아니라 1.5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가 이 센서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고요. 얘는 이리 가면 되는데, 이 자동차의 특성상 이쪽으로 가면 거의 0V로 머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옮기면 안 되고, S2는 그냥 놔두되, 이 자동차의 S2가 P0156입니다. P0056, P0060 모두가 다 뱅크2 쪽에 S2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슈가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차량을 점검해 보니 이 경고등 세 가지를 삭제하는 방법은 저울로 나온 이유가 이 사이에 가스켓이 있는데 외부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을 냉각을 시킨다. 그래서 센서에서 전압이 0.2V로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작업의 난이도가 거시기 껄쩍지근,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은 자동차입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규어 V6를 타시는 분들 차량을 보시고 센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아신다면 정비하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고, 촉매를 바꾸거나 또 말도 안 되는 촉매 속에다가 촉매를 더 투여해서 촉매를 보관한다나 어쩐다나 그런 소문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촉매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납니다. 털어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담체를 끼우지 않는 한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촉매 가루를 넣어서 본드로 떼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요. 현혹돼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권영호TV 구독자님들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4월 10일 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